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이 그래도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조금씩 낙폭을 줄이면서 코스피는 1.13%, 코스닥은 0.59% 조정 구간입니다. 하루하루 등락이 좀 심한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렇게 일봉을 보니까요. 이 정도 수준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영향 그리고 그 안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에도 좀 눈치를 보게 되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철강, 소비, 카지노 그리고 정책 테마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에게 종목 고민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시거나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릴게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 1시간 동안 열심히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루온입니다. 매수가 1,730원에 비중 15%입니다. 자, 이 종목도 좀 하루간에 등락이 심한 종목인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이루온을 상담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루온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 통신, 온라인, 솔루션 이런 업을 하는 업인데 시가총액이 468억입니다. 굉장히 작죠. 스몰캡이고요.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거의 2016년부터 제자리에 있거나 잠깐 삐죽삐죽 올라왔습니다. 재무 쪽을 살펴보면은 재무도 특징이 없습니다. 매출이 뚜렷하게 늘지를 못하고 한 200억에서 500억 갔다가 지금 다시 3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영업이익률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성장이 있거나 확실하게 수익이 업되는 기반하에서 종목이 선정돼야 되는데 지나온 시간을 봤을 때 이루온이 갑자기 환골탈태할 만한 요인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간에 1,300원에서 1,700원까지 제법 올라온 상황에서 고점에서 잡으셨어요. 사실 이런 기업 분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이런 요인 때문에 좋아진다, 매출이 늘어난다, 이런 거를 똑부러지게 분석해서 찾아내기는 어렵고 얼핏 봐도 그런 게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실적이 지난 연말엔 그래도 잘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연말 연초에 좀 움직였는데 이게 지속성이 있을지는 좀 지나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차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올라온 만큼 음봉이 많이 나오죠. 적당한 선, 그러니까 1,730원이면 비교적 고점 위치인데 그 고점을 뚫으려는 시도가 나와서 1,740원을 뚫지 못한다면 다시 내려올 확률이 많습니다. 어제 오르고 오늘 떨어져서 내일 만약에 반등 줘서 다시 1,750원을 출하해야 하는데 밀린다면은 그냥 나오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상황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전화로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녹십자셀요.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49,500원에 25%요. 49,500원에 25%. 이 종목 지금 좀 손실이 크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49,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2월 달에 혹시 매수하셨나요? 1월 말이에요. 1월 말일 날? 1월 중순쯤이에요. 1월 중순쯤에? 네, 그러면 약간 뭐 수익이 났을 때도 있었는데 매도를 안 하셨네요? 아니요. 한 번도 수익이 안 났습니다. 한 번도 수익이 안 났어요? 네, 2월 달에도 5만 원이 좀 넘어간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 음. 365일 여기 매달려 있는데 다른 종목도 많아서. 365일 매달려 있는데 다른 종목이 많아서? 예, 근데 5만 원까지 올라간 걸 본 적이 없는데요. 차트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어머니. 네, 자,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많이 빠지기는 빠졌어요. 네,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로 인해서 이슈가 생겼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다가 다 이제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인데,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이라든가 이런 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과거에 이게 이노셀이라는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녹십자 네, 코로나 때문에 119 코로나 때문에 알고 항암 치료제 그렇죠. 예, 항암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인데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네, 과거에 이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다 이제 다시 다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녹십자셀도 올라가는 듯 했다가 다시 이제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네. 이게 단기적으로 좀 보셨나요? 별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래 대장암 항암 치료제로서 한다 해서 종목이 자, 일단 어머니, 네, 암 쪽에 있어서의 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네, 시간은 오래 걸리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죠? 그러면 이 녹십자셀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길게 볼 거냐, 아니면 짧게 볼 거냐, 요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임상을 생각을 하셨다면 뭐 길게 해보셨던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부분들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가적으로 더 크게 막 밀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어머니. 네, 저는 갖고 있으면 5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주가가 좀 밀리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5만 원대는 훌쩍 뛰어 넘어갈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5% 장기간 보유가 되네요. 네? 장기간 보유해도 되네요. 장기 길게? 예, 길게 봐도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길게 만약에 가져가겠다, 투자 마인드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네. 녹십자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매수는 어떻게? 추가 매수 25% 정도 되셨으니까 예, 그건 하지 마시고, 제약바이오 한동안 못 올라갈 수 있어요, 어머니. 네, 못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비중으로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투자 마인드로 보신다라면 저는 5만 원대 충분히 넘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앞으로 것들만 얼마나 보세요. 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최소 1년 잡으세요, 어머니. 네. 그 전에도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기간을 뭐 6개월, 뭐 이렇게 네. 딱 기간을 정해져 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긴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고, 네, 6월 달에 아마 학회가 있을 거예요. 암학회가 예정되어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슈도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그 전에 5만 원 위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좀 가져가 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네, 시청자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해 가시면 그래도 올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이렇게 전화로 직접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BH요. BH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18,250원에 10%요. 18,250원에 10%. 10%. 네. 이 종목이 그래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많이 하락을 했는데 매수는 그래도 저가 부근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손실 중이신데 일단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네, 한 2달 정도 됐어요. 몇 달이요? 이게 조금 됐는데 제가 이거를 확인할 새가 없어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18,200원이면은 뭐 한 일주일 이내예요. 가격이. 아닌데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지금 네, 제가- 손실폭이 있으신가요? 네? 아, 지금 손실폭이 좀 있으세요? 18,200원이 매수가가 맞으세요? 18,250원이 아니고요. 예. 2250원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자, 제가 그러시면은 네. 조금 빠졌는데 네. BH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FPCB가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워낙 스마트폰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같이 연동돼서 좀 안 좋았고 4분기가 특히 쇼크가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빠졌는데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이 가격이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기다리는 게 맞고 아마 이제 계속 그 스마트폰 올해 출하 대수를 뭐 전년도 대비해서 꽤 큰 폭의 상승을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확률이 많습니다. 아,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는요 해도 되는데 네. 2만 원에서 지금 10% 정도 남짓이잖아요. 네. 한 15% 정도 벌어지면 거기서 하세요. 안 벌어지면 그냥 10%만 갖고 가시고. 아, 지금 하지 말고 조금 더 빠지면 예. 하라고요? 예, 왜냐면 시장도 지금 불안한 시장이고, 네. 변동이라는 게 이제 지금 한 위에서 한 30% 조금 못 미쳐서 했는데, 얼추 네. 바닥은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모르니까 어차피 지금 10%거든요. 네. 추가 매수는 한 15% 선에서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면 하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이 종목도 워낙 좋은 종목이라고 많이들 들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가요, 웹젠을 38,500원에 10%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많이 빠지다가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갖고요.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하면 될까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5%대 정도의 상승률 나오는데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웹젠이요. 네네. 게임사들 중에서는 몇 안 되게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네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폭이 좀 적거든요. 네. 지금은 이 웹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박스권역이에요. 예. 박스권역인데 10% 비중에 38,500원이면 네네. 저는 그냥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일단 어디까지 가져갈까요? 네? 어디 선까지요? 신고가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자, 네. 실적은 꾸준해요, 웹젠이.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 실적 부분 영업이익 기준 한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중국 쪽에 있어서의 판호 개방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게임주들에게는 일단 호재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앱제는 실적도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보게 되면 2015년도에 45,000원대가 고점이에요. 네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도 한 45,000원 언저리 때까지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요. 예. 저는 요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이 45,000원짜리 때가 넘어가게 되면 네. 5만 원 정도에서는 5만 원대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불안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냥 좀 가져가 보세요. 나는 좀 네. 불안하다 싶다라면 네네. 한 43,000원, 44,000원 요때 이제 정고점권역이니까 네. 그때 일부 좀 챙겨 주시고 네. 나머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예. 근데요, 전문가님 뭐 좀 여쭤봐도 돼요? 그거 사전 예약이 신작 나올 때 그건 언제인지 그건 알 수 있나요? 그거는 지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네. 그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성공 잘 보고 투자하시고요.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A프로전 제약이요. A프로젠 제약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850원. 네. 비중은요? 예? 1,850원의 비중이 몇 퍼센트일까요? 25%예요. 비중 25%. 알겠습니다. 아유, 이 종목도 지금 하락이 좀 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습니다. 예, 예. 오랫동안 끌고 오시는데 좀 많이 빠졌어요. 예, 좀 오래됐습니다. 네. 그 에이프로젠 제약이 들어가게 된 계기가 네. 어떤 걸 보고 들어가셨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글쎄, 저는 주식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시고요. 주위에서 아는 친구가 한번 하라고 해서 그 또 괜찮다고 좋은 종목이니까 괜찮다고 하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네. 계속 그 손절이 있어가지고 아, 팔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이걸 팔아야 되나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되는지. 제약 바이오 섹터를 처음에 좀 어려운 섹터를 시작하셨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에이프로젠 제약은 에이프로젠 KIC나 이제 관계회사가 세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세 회사가 이제 뭐 합병한다, 뭐 신약 파이프한다, 바이오 시밀러를 한다, 레미케이드 리툭산을 한다 이런 이제 이슈로 굉장히 주가 급등락이 심했던 기업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는 특성상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이제 홍보해서 이게 잘 된다, 뭐 이렇게 홍보하면서 올라갔다가 안 되면은 이제 떨어지고 뭐 이런 걸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이 심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들어가실 때는 이제 25% 비중을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25%를 한 번에 들어가면은 이 변동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서 분할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에이프로젠 제약이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뭘 해본다는 홍보가 많이 나왔는데 그 뒤에 별로 팔로우 되는 내용들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진행 경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제약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은 정말 모릅니다. 누구도. 그 당사자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투자가 어렵다고 하는 게 그걸 알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거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해볼 만하다고 하는 건 일반인 말고 글로벌 제약사하고 뭐 계약을 맺은 제약사들이 있거든요. 플랫폼 계약을 맺어서 기술 이전을 한다 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다 끝내서 뭐 바이오시밀러 기업처럼 실적이 나온다 할지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예측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할 만한데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 역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제약바이오 특성상 이러다가 또 잘 된다 그러면 주가가 슈팅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뭘 한다고 했던 기업은 주기적으로 그런 걸 좀 홍보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뭐 손절하기도 사실 꽤 늦은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손절하시더라도 쉽지 않으실 텐데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제약바이오 특성상 좀 업앤다운을 봤을 때 이 정도 빠졌으면 한 번은 좀 올라올 슈팅 구간을 만들 거는 같대요. 근데 1,850원을 한 번에 간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일 것 같고 한 1,400원 수준 오면은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좀 교체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만 1,400원 말씀을 대이세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1,400원 대. 상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뭔가 손절을 하기까지 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 종목 교체하는 전략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클라우드 에어고요. 네, 매수가 2100. 비중은요? 2127원에 15%요. 2127원에 15%.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조금 지금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좀 도와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처음 보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아, 네.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네, 자동차 LED하고 바이든 관련주로 저탄소주 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 회사 자체가 LED 쪽 조명 사업하고 있죠? 네네. 1차 벤더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현대모비스나 뭐 이런 쪽의 기업에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문업 쪽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쪽에. 네. 근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다지 이게 크게 증가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 상황들이에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근데 이제 보면 LED 쪽에 있어서 이 LED 경쟁사들이 좀 많죠. 뭐 서울반도체라든가 루멘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에 대비해서 경쟁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네. 보니까 네. 지금 비중이 15%가 되어 있는데요. 네. 주가가 변동이 좀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좀 밀려 내려왔어요, 종목이. 네. 그러면 반등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한 1,900원에서 2,000원 정도 때까지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다 하시더라도 보유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아, 하지 말아야 돼요, 선생님? 아시겠죠? 네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네, LG 헬로비전이요. LG 헬로비전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7,800원이고 25%요. 7,800원에 25%. 상당히 예전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1월에 급등이 나왔어도 5,000원대까지 갔었는데요. 이 종목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랫동안 갖고 계셨네요. 네. 이거 CJ 헬로비전을 이제 처음에 들어가실 때는 뭐 종합 SO 사업자니까 네. 이게 좀 방송통신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가 좀 많았어요. 네. 이게 좀 좋아진다는 쪽도 막 얘기했다가 어떤 날 보니까 이제 요새는 이제 셋톱박스보다는 다 다운스트림을 받아서 넷플릭스나 뭐 이런 쪽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사실 SO 사업자의 위치는 점점 약해져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셋톱박스 봐서 이제 그 TV나 이렇게 하면은 그 가입자 수가
그게 인프라가 돼가지고 기업 가치를 굉장히 높게 쳐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셋탑박스 통해서 받는 것보다는 그냥 넷플릭스 틀면은 거기에 보고 싶은 거 다 보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SO 사업 가입하는 비용이나 넷플릭스가 더 싸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성장이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은 오래 갖고 있어서 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래 갖고 있는데 뭔지 좀 찜찜한 그런다고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돈 잘 벌거든요. 네. 주식은 돈을 잘 벌어도 앞으로 더 잘 벌 것 같은 그런 게 없으면 잘 안 올라가요. 야, 아쉽게도 이제 SO 사업자는 이제 뭘 남의 걸 뺏기보다는 자꾸 뺏겨 나가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하나 이제 장점은 있어요. 뭐냐면 가입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인수하려고 하는 쪽이 있거든요. 여기 인수하면 이제 가입자가 자산이니까. 그래서 이게 움직인다는 건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야 누가 인수한대더라. 이러면 이제 이게 좀 신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잘 모르잖아요. 누가 받을지. 네. 최근에 CJ 헬로비전이 막 움직이는 것도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런 요인이 있을 것 같고 네. 좀 아쉽지만 7원을 갈지 잘 모르겠어요. 야, 근데 이제 이번에 움직였던 폭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움직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거래량이 네. 소진이 안 됐어요. 그때 쭉 올린 거래량이 살아있고 네. 차트도 그냥 잘 유지되고 있고 네. 그럼 다시 한 5,000원 넘어 한 5,200원 이렇게 가면은 한 6,000원까지도 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 진행 상황에 따라서. 네. 야, 근데 6,000원 이상 넘기는 좀 만만치 않아 보여요. 아, 전략은 조금 더 갖고 가시다가 5,000원 후반대 오면은 일단 좀 나오시는 게 어떨까. 아, 네. 그런 전략을 한번 갖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성원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원재 위원님이 이 업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터너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영풍이요. 영풍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53만 5천 원에 20%요. 53만 5천 원에 20%. 와, 오늘 처음으로 수익이 나신 종목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재훈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53만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혹시 뭐 작년에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금년에. 올해에? 예. 지금 영풍도 보면 지주사인데요. 예, 고려아연 지주사요. 네,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 자회사들이 IT 쪽 기업들이 좀 많아요. 예. PCB 쪽 사업도 하고 있고 반도체 쪽 패키징 쪽에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예. 올해는 성장을 좀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면 요거 가격을요. 네? 가격대 매도 가격을 매도 가격에 매도. 지금 이걸 단기적으로 좀 보셨나요? 아니요, 중기요. 중기적으로? 예. 중기적으로 좀 보셨다면 조금 더 가지고 가보세요. 이게 주당 자산 가치가 꽤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주당 자산 가치가 약 한 180만 원대란 말이에요. 예, 그거 알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거래량이 없어서요. 거래량이 없는 것을 아버님이 사셨죠? 예. 그러니까 거래량 있는 걸 사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자, 아버님 예. 이거 더 가져가세요. 더 가져가라고요? 네, 20% 비중이니까 예.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이 먹혀요. 지금 시장에서는 예.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이 더 먹힐 것 같으니까 예. 더 가져가시고 예. 나 좀 팔아야겠다 싶으면 앞자리 숫자 바뀌고 나서 파실 생각하세요. 앞자리 숫자 바뀌고 난 다음에요. 그때 뭐 70만 원대 넘어가거나 그때 좀 팔아볼까 아니면 더 가져갈까
예. 그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다고요? 지금은 그냥 좀 더 보유하세요, 아버님. 예. 아시겠죠?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기간은 제가 알 수는 없죠. 예. 알았습니다. 네, 송호 투자하시고요. 예. 네, 시청자는 중기적으로 보신다고 했으니까요. 목표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문자로 받아봤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나노신소재입니다. 매수가 36,000원에 비중 10%. 이거 이 종목도 좀 순실 중이신데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나노신소재는 기술 테크 기업이죠. 2차 전지 도전제. 솔싱을 할 때 되면은 이제 이게 좀 잘 섞여야 되니까 거기에 뭐 첨가제를 섞으면 이게 잘 섞입니다. 특히나 이제 2차 전지가 밀도 경쟁을 하면서 양극재를 NCMA, 고밀도, 니켈 비중을 좀 높이는 게 경쟁인데 이렇게 니켈 비중을 높이면 전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전자가 많이 생성되면 음극재에서 이제 이걸 카본에서 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밀도 전자를 아무리 많이 방출돼도 카본 단독으로는 전자를 받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iOX라고 실리콘 화합물로 한 5% 섞어서 도전제하고 융합해서 소싱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CNT 도전제를 하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시장 전망이 각각입니다. 뭐 5년 후에 이게 2주가 된다는 리포트도 한번 나왔었는데 지금 들어가는 건 프로세테라칸 한 군데 딱 들어가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가 관건인데 이게 좀 전망치가 여러 개라서 그래서 변동이 심하다는 얘기죠. 여전히 전망치가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아직 숫자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10%시니까 변동을 견디시고 한번 결과치가 나올 때까지 한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보자. 기술이나 뭐 이 부분은 이미 기술이 아니라 상용화되어 있는 십제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건 시장이 확장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가 80만 8천 원에 비중 20%. 이 종목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종목마다 이게 소식, 뉴스 이 부분들 때문에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종목군을 좀 속속 들어보고 있고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나 이런 기업들도 저점 자리대를 하회하지 않는다라면 이제 거기에서는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되고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들어갈 그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74만 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자리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한 70만 원 정도 대 그 정도 대의 박스권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비중이 약 한 20%고 80만 원대, 80만 원 초반, 초중반 정도라고 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관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이게 단기적으로 좀 보다라면 74만 원을 깨지게 되면 리스크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보지가 않는다라면 좀 더 보유를 해보시고 매수가 위로 올라갈 때 뭐 종목을 교체를 하든가 더 가져가든가 그걸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장 후반에 들어서 조금 더 힘을 내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1.18%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3,046.48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시죠. 요즘 들어서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최고치가 오늘 3,083포인트고 최저치는 3,02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치인 3,046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40선대에 이렇게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들이 2조 1천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1조 4천억 원 매도, 외국인이 6천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반도체 IT도 상당히 약합니다. 1.55%, 3.06% 각각 조정을 받고 있고요. 네이버가 1.63%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0.46%, 삼성전자 우선주가 0.41% 조정받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2.8%, 2.08% 조정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방금 상담 도와드렸죠. 1.84% 조정, 삼성 SDI도 2%, 카카오도 2%대 조정이 나옵니다. 셀트리온 홀로 빨간불 켜고 있고요. 1%에 가까운 상승세 나타납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926.78포인트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그래도 낙폭을 코스닥이 더 많이 줄였습니다. 0.43% 현재 조정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네, 분봉상의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강했다가 장 중에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916포인트까지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들어 올리면서 낙폭 많이 줄였고요. 926포인트에 지금 거래되고 있고 920선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세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들이 매수해주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나타납니다. 개인이 1,64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570억 원, 외국인이 1,066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 혼조세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도 괜찮습니다. 1.24%, 2.28% 반등 나오고요. HLB가 오늘 5% 이상 급등 나오면서 다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3위의 자리를 지킵니다. 75,300원까지 올라간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1.32%, 펄어비스 3%대 조정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장 후반 들어서 조금씩 힘을 내주었던 시장인데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사실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시장의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셨을지 박원재 위원님부터 먼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시장이 요새 많이 어렵습니다. 새해 들어서.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예요. 금리가 자극을 줬고요. 두 번째는 수급이 꼬였습니다. 두 문제 다 그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명쾌하게 해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지수가 확 무너지지도 않아요. 박스라는 얘기죠. 그 안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죠. 자, 이 정도 팩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공방이나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럴 때 심리대로 매매했다간 기자가 녹아내리기 아주 쉽습니다.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서 올라가나 하고 따라 사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고, 이거 반복하면은 지수는 가만히 있는데 내 계좌만 녹아내립니다. 사실 이걸 거꾸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자신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장은 비중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 시장이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언젠간 멈춰요. 작년 8월에서 10월까지가 12주, 13주가 이랬죠. 계속 지금하고 똑같은 식으로 퐁당퐁당 이랬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주에 강하게 슈팅한 이후 두 번째 1월 11일 명확하게 꼬리를 달고 우리는 퐁당퐁당 갈 거야 얘기를 했죠. 그 다음부터 여지없이 퐁당퐁당 합니다. 언제까지 퐁당퐁당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에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할지, 15, 16일 날 FOMC가 있고 중국엔 양회가 있죠. 명확한 거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엄청난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기는 좀 애매한 시장이라는 거죠. 다만 속도 조절을 하는데 이제 스타일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이슈가 솟구치니까 기술주를 포함한 성장주가 주춤하고 컨택주가 가죠. 어떻게 안분을 할 거냐, 결국 전략의 문제입니다. 시장이 그러면 똑부러지게 체감만큼 어려우냐, 지수 고점에서 이제 10% 남짓입니다. 그럼 그렇게 크게 힘든 시장은 아닌데 체감적으로 내 계좌 종목은 뭐 20%, 30% 빠졌다는 건 스타일이 변화했는데 못 쫓아갔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모든 게 지금 모든 종목이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밀린다면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바벨 전략을 얘기했죠. 양쪽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주식 비중을 다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은 방향이 나올 때까지 적정하게 현금을 갖고 있다가 준비하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속도 조절 그리고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정재훈 의원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다지 썩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일단 시장이 좀 많이 밀려 내렸어요. 오후장 들어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장중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미국 선물의 흐름들에 따라서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좀 관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선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저점을 하회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장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 이후에 또 미국 쪽과 중국에서 준비된 이벤트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대응이 된다면은야 뭐 이렇게 들썩거리는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던 뭐라던 그렇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건 것 같아요. 성장 섹터들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니까 그 종목들 싹 다 정리를 해버리고 지금 현재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 업종군들로 갈아타야 되느냐 이걸 좀 고민을 하시는 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성장 섹터는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예요.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비중 조절을 좀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좋겠지만 아마 손실을 보고 좀 매도하는 그렇긴 아마 싫으실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좋은 기업을 갖고 있다라면 이 구간에서도 그냥 어금니 깨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들, 성장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시 그 이상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관망을 하면서 좀 시장을 지켜보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포트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관망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28% 내려갑니다. 3043.49포인트 다시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0.49% 하락하죠. 926.20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상승을 합니다. 1125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4원 80전 올라서 1125원 10전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K 케미칼인데요. 네. 매수가가 12만 1,000원이에요. 네. 비중은 20%고요. 지금 그러면 수익이 꽤 많이 나셨네요. 예, 수익이 한 200%까지 났다가 지금 좀 조정 중이라. 갑자기 3거래일 동안 긴 음봉이 나타나가지고 걱정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우리 또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저기 청약하고 상장 있잖아요. 네네. 그래, 그 전에 어떻게 저 익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많이 근데 너무 반납은 많이 빠져갖고 하셨지만 지금. 결국 투자의 정석을 보여주셨어요. 네. 좋은 기업을 사서 좀 묻어두면 결국은 그 기업이 보답을 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최근에 빠지는 거는 아마 이제 SK 말씀하셨듯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직상장을 준비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통 좋은 기업이 상장을 하면은 이게 비상장일 때는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케미칼밖에 없으니까 케미칼에 투자를 하는데 직상장을 하면은 이제 그쪽에 직접 투자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분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빠지는 건데 글쎄요. 이제 뭐 여기서 빠진다 해서 SK 케미칼이 파이프라인이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말고도 이제 굉장히 깔아놓은 게 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분 가치로 계속 올라옵니다. 관계회사 연결 이익으로 해서. 그래서 이익단으로 봐도 지금 이 정도 한 30만 원 수준은 유지할 만한 회사로 캐파가 커졌어요. 네. 예전에 그린 케미칼 부분은 이제 매각해서 현금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이 원래 SK 케미칼이 국내 1호 백신을 만든 회사라서 백신에 관한 뭐 국내에서 가장 저력이 있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가장 수혜를 받았는데 그 들어오는 현금을 가지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제약바이오가 그냥 파이프라인만 있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돈들이 나오는 제약바이오 회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부터는 아마 M&A 쪽으로 아마 많이 진출이 될 겁니다. 네. SK케미칼이 어떻게 변할지는 이제 앞으로 기대가 많은데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20% 비중이신데 수익이 많이 나서 30만 원 이제 뭐 15,000원이니까 야 30만 원 깨지면은 좀 불편한데 그러면 뭐 한 5% 수준 이익 실현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더 빠지겠어 하면 한번 또 갖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시니까 한 5% 내지 10% 이익 실현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불안할 일은 없거든요. 40만 원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30만 원이면 또 빠질 만큼 빠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좋은 회사입니다. 아, 저기 SK 바이오스 상장되면은 네.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렸거든요. 뭐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미리 선반영돼서. 네. 그러면 이제 재물을 보면은 한번 보실게요. 캐파가 이제 2022년에 당기순이익이 한 6,500억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 3조거든요. 네. 아무리 연결이익이라 해도 6천억이 나오는데 3조면 비싸진 않아요. 쌉니다. 퍼밸류로 7배예요.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 기업이 지금은 그럼 상장되어도 홀딩해서 그냥 끌고 나가도 괜찮을까요? 무리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SK케미칼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1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많이 해결해 드렸는데요. 수고해주신 정재훈 의원님, 박원재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이버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